자, 이번에는 온도 센서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센서는 LM35라고 하는 이제 LM35라고 하는 이제 서멀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온도 측정을 위한 센서라고 하지만은 원래 이 트랜지스터 같은 반도체가 아까 이제 그 포토 트랜지스터도 봤지만 빛에도 좀 예민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온도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즉 컬렉터 전류가 트랜지스터의 온도가 낮으면은 정상보다 떨어지고,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은 정상보다 컬렉터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의 특성상 거의 뭐 0도에서 500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두이노 사용하게 되면은 0.01V 단위까지 전압 출력을 갖다가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전압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0에서 500도까지의 온도를 갖다가 굉장히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LM35는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겉으로 보면은 그냥 트랜지스터가 생겼습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죠. 제일 왼쪽이 원래 이게 트랜지스터라면은 이미터고 베이스고 컬렉터여야 할 테지만은 여기서는 접지, 가운데가 신호 출력, 전원이 들어가고 VS 전원입니다. 그 다음에 Vout, 신호 출력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접지, 오른쪽이 접지가 되겠습니다. 온도 센서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본 것처럼 열전상, 요거는 주로 이제 굉장히 뜨거운 곳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온도를 재는, 적어도 뭐 몇백 도에서 몇천 도 정도까지 가능한 그런 이제 온도 센서입니다. 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방수 온도 센서라고 해가지고, 요 자체가 방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통 물에다 넣고서는 물의 온도를 재는, 목욕탕 같은 데 보면 온도계 있잖아요. 예, 그 목욕탕의 물의 온도를 재는 그러한 온도 센서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수 처리된 센서 팩 안에 들어가는 실제 온도를 재는 온도 소자입니다. DS18B20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게 보통 그 액체 상태의 온도를 재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LM35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기 중의 온도, 말하자면 기온이죠. 기온을 재는데 좀 더 특성이 좋은 그런 센서이고, 그것 말고도 비접촉식 어레이 온도 센서라고 있습니다. 요 깡통에 생긴 요 캔 안에 여러 개의 온도 센서 유닛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요새는 흔히 보죠. 뭐예요?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이마에다 대고 온도계 들이대고서는 온도재죠. 그럴 때 접촉은 하지 않는데 근처에 갖다 대면은 온도를 잴 수가 있잖아요. 전에 가정용으로도 많이 썼습니다. 이게 바로 비접촉식 어뢰 온도 센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온도 측정을 할 때 쓰는 온도 체온계에 들어가 있는 센서 바로 이겁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길래 몸에다 대지 않고 온도가 측정되나 궁금했었죠? 바로 이 어뢰 온도 센서입니다. 자, 이 온도 센서를 사용해서 한번 온도 측정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LCD를 연결을 해가지고 온도 값을 직접 읽는 그러한 실험을 이제 해볼 텐데, 하드웨어를 구성하기 위해서 LCD 모듈을 2번 디지털 핀부터 5번, 그리고 이제 11번, 12번을 사용해가지고 LCD를 연결합니다. 물론 가변 저항도 연결하고요. 그리고 LM35 온도 센서는 앞서 말했던 가변 저항이나 아니면 CDS처럼 A0 아날로그 입력 제로에다가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 5V와 접지를 연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실험에서는 바로 이제 LCD 연결하는 실험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LCD가 I2C 방식이다. 그렇다면은 뭐 간단하게 A4, SA하고 A5, SCL 요 두 개 단자에다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를 연결해 가지고 I2C 모듈이 붙어 있는 LCD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선을 다 연결해야 돼요. 요거 상당히 귀찮을 것 같지만은 이것도 또 여러 번 해보면 또 할만합니다.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면 외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 눈 감고도 회로들 안 보고도 이 LCD를 연결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한 10번만 연결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 만들어진 회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LCD 모듈을 구동하는 회로까지 그 프로그램까지 여러분들이 포함시키면은 이제 이 LCD 위에 온도 센서의 값을 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스케치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죠.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회로와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LM35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아날로그 핀은 A0로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ADC를 통해서, 즉 A0를 통해서 들어오는 값 0부터 1023 사이겠죠. 그 값하고 실제 온도, 우리 뭐 35도, 뭐 40도, 50도 이런 온도하고 관계는 연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LCD 모듈에다가 이 ADC 값 그리고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 온도 요걸 출력하고, 그리고 이제 온도 출력할 때 이제 그 동그란 그 도 표시 있죠. 요 표시는 문자표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럼 스케치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LCD를 이렇게 와이어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와이어에 해당하는 그러한 LCD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스케치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먼저 liquidcrystal.h를 당연히 불러오고, 요거는 이제 I2C를 쓰든 뭘 쓰든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LCD 그 초기 설정을 위해서 리퀴드 크리스탈 LCD 해가지고 12번 핀, 11번 핀, 5번, 4번, 3번, 2번 핀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온도 센서는 아날로그 제로로 들어오니까 A0, 즉 0번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6곱하기 LCD 설정을 하는데 LCD begin 해가지고 첫째 줄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두이노 뭐 MEP6를 쓰고 그다음에 체킹 템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자를 씁니다. 3초 동안 표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ADC 값하고 온도 값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요 동그란 땡 문자 요걸 표시하게 해주고 뒤에다 C를 씁니다. 그리고 온도를 이제 읽어보죠. 아날로그 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리드를 해가지고 그 값을 ADC 값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 산식을, 요것은 이제 요 LM35에서 주어지는 산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ADC 값에다가 얼마를 갖다가 넣었을 때, 그럴 때 이게 온도 값하고 비례하게 되느냐 하는 걸 레퍼런스 매뉴얼에서 주게 됩니다. 그럼 요 식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ADC 밸류 값을 온도로 환산할 수가 있겠죠. 그 값을 ADC에 표시하고, 다시 지운 다음에 다시 표시하고 1초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온도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컴파일 해가지고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업로딩을 하고, 업로드 완료됐고,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 온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DC 값이 지금 현재 55도이고, 그 다음에 온도 값은 2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이는 요게 온도 센서예요. 이게 LM35입니다. 이걸 한번 손으로 만져보겠습니다. 사람 체온은 36도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아마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ADC 값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을 떼면은, 잘 식혀버리게 되면은 다시 온도가 밑으로 떨어지죠.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실내 기온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LM35 온도 센서를 가지고 실내 온도나 아니면 공기 중의 대기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온도계를 전자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전자적으로 만드니까는 이거 가지고 온도계 만들어 팔면 되겠다.
예, 이런 운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경제에 살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사용해가지고 온도계 만들 수 있다는 거 한번 이렇게 실험으로 확인하는 걸로 이번에 요 LM35는 의미를 다할 수가 있겠네요. 예, 스케치 설명할 때 오른쪽 위에 나왔던 화면이 초점이 잘 안 잡혀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LCD 보게 되면은 ADC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온도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LM35가 요 부분인데, 예, 요 소자죠. 요걸 한번 손으로 만져보면은 아마 온도가 올라가겠죠. 지금 만져보겠습니다. 예, ADC 값이 막 올라오고 있죠. 59, 61, 뭐 60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 몸의 체온이 36도니까 아마 30, 한 4, 5도까지는 계속 잡고 있으면 올라가겠죠, 아마. 손을 떼면은 다시 ADC 값과 온도 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내 기온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이렇게 바람을 불어보면은 빨리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사용한 온도계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실험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이스틱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게임기에서 조이스틱을 쓰는 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닌텐도라든가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이스틱을 많이 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이스틱을 써서 게임을 하면서 컴공고 학생이라면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야, 이 조이스틱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어떻게 조이스틱이 움직이는 것 같다가 알아내가지고 게임에서 위치를 갖다가 잡을 수 있을까 궁금했을 텐데 바로 이런 장치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X축과 Y축의 움직임을 갖다가 포텐쇼미터, 즉 가변저항이죠. 예, 정밀한 가변저항의 값의 변화로 X축과 Y축의 그 이동 좌표를 읽어내고 그리고 Z축으로 누르는 거죠. 버튼. 요건 이제 디지털 스위치를 사용해서 Z축의 움직임을 갖다가 감지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닌텐도의 조이스틱을 봐도 결국은 X, Y, 그리고 누르는 거. 딱 그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조이스틱의 뭐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것 갖다가 감지할 것이냐. 회로도를 보면 회로도 간단하죠. 우리가 여기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조이스틱을 씁니다. 5개 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좌우로 상하로 그리고 위에서 눌러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5개의 핀을 보면은 5V 전원과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핀 있고 그 다음에 VRX X축으로 움직이는 각도죠. 그 다음에 이제 VRY Y축으로 움직이는 각도입니다. 그리고 Z축은 스위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선을 갖다 각각 5개의 선을 연결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VRX하고 VRY는 요 아날로그 0번, 1번 연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Z축 입력, 이 스위치 부분은 디지털 입력 책에는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LCD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예, 아이스큐어시면 상관없지만은 와이어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LCD 붙여야 되기 때문에 2번에 연결할 수가 없죠. 2번을 이미 LCD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번으로 옮깁니다. 요 그림에 이제 2번으로 나와 있지만 요거를 7번으로 옮깁니다. 딱 옮기는 거죠. 그래서 7번에 연결된 걸로 생각하고 프로그램도 바꾸게 됩니다. 물론 I2C 방식의 이 LCD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전원과 GND 그리고 이제 A4, A5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죠. 이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이제 좌표 값을 측정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 조이스틱의 X, Y 축의 움직임을 갖다가 아날로그 입력 A0하고 A1에서 수신해 가지고 그 값을 변이를 갖다가 측정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입력은 0부터 1023이지만은 이제 좌우 또는 상하 두 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0부터 X쪽으로 뭐 512까지, 왼쪽으로 512, 오른쪽으로 512, Y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512, 아래쪽으로 512만큼씩 나눠져 가지고 아날로그 값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Z축 쪽이야 당연히 이제 이건 버튼이니까 버튼 입력이 나오겠죠. 이러한 그 X축으로의 움직임, Y축으로 움직임, 그리고 Z축으로의 디지털 입력을 갖다가 LCD에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iSQC 경우에 이제 백라이트를 전면하는 얘기인데, Z축을 누르게 되면은 백라이트가 이제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하지만 와이어 방식 LC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LCD의 그 가운데에다가 Z라고 하는 문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은 X축이나 Y축으로 움직이는 것은 LCD에 좌우로 움직이는 바가 생기고, X축으로 얼마나 움직였나, 또 Y축으로 얼마나 움직였나 하는 걸 볼 것이고, 그리고 Z축으로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LCD 가운데 쪽에 Z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지고 한번 이 조이스틱의 움직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를 만들어야겠죠. 앞에 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이스틱과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각 핀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이스틱을 다 연결해 가지고 지금 화면을 구성한 그 상태입니다. 조이스틱은 핀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브레드보드 연결하려면 이렇게 별도로 또 다른 브레드보드 아니면 여러분들 요 빈자리 여기에다가 구성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보여주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이스틱이 연결되어 있고 그 뒤쪽에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시험에 계속 썼던 이 와이어로 만들어진 LCD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값이 보여주게 되는데, 한번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조이스틱 동작을 LCD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이스틱을 예를 들면 Y축으로 움직인다. 512 가운데로 기준해 가지고 왼쪽으로 가면은 값이 증가하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면은 값이 줄어들죠. 그리고 X축으로는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은, 좌측으로 움직이면은 1023까지 늘어나게 되고, 우측으로 움직이면은 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Z축으로 딱딱 누르게 되면은 화면 LCD 잘 보세요. 가운데 Z라는 글자가 나오죠. 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누르면 Z라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Z축에 대한 동작을 확인할 수 있겠죠. Y축으로 움직이고, 만약에 삐딱하게 움직였다 그럼 X축, Y축이 다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바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에서 사용한 조이스틱도 이거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요. 기본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작하게 하는 아두이노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죠. 스케치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이스틱을 움직일 경우에 그 XY 좌표를 측정하는 스케치 프로그램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구성해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와이어로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LCD를 쓰기 때문에 이 와이어에 해당하는 LCD 설정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이 두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지금 iSQC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요건 필요 없겠죠. 요거는 필요 없겠고, 리퀴드 크리스탈 엣지를 갖다가 포함한 다음에 리퀴드 크리스탈의 LCD를 값을 실제 하드웨어 라인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LCD 비기를 하는 거 요거 잊지 않기만 합니다. 나머지는 iSQC하고 똑같아요. 그랬을 때 X쪽은 아날로그 제로로, Y쪽은 아날로그 1으로 했고, 그 다음에 Z쪽은 7번 디지털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핀 모드 이제 인풋 풀업으로 하고,
그리고 초기 화면을 표시합니다. 커서를 갖다 옮기죠. 첫 번째 라인에, 두 번째 라인에 각각 커서를 옮깁니다. 그리고 X값과 Y값, 그리고 Z값을 갖다가 루프를 돌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다가 세로 바를 갖다 표시하기 위해서 0부터 1023까지 값을 갖다가 6부터 15, 즉 LCD의 6번째 그 컬럼부터 15번째 컬럼 사이에다가 이 짝대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이 매핑 함수 여러분들 아주 유용하니까 이거 자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커서를 이동시켜 가지고 X축 값 표시하고 그 해당하는 위치에 X축 값 해당 위치에다가 세로 짝대기 긋습니다. Y축도 마찬가지고. 그 Z방향을 눌렀을 때, 즉 Z밸류가 누르면 로우가 되죠. 풀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업의 경우에는 누르면 로우라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는 X쪽하고 Y쪽에다 둘 다 Z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화면에 지금 똑바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초점이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LCD 화면에 X축과 Y축에 대한 커서 움직임이 보일 것이고 Z축에 대한 표시도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정말 조이스틱이 이런 식으로 X값, Y값 좌표값을 차려내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값을 가지고서는 게임에서 특정 위치나 아니 좌표를 갖다가 잡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실험으로 이제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음성 입력을 받는 그런 실험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폰 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모듈은 대표적인 오디오 입력 장치로 이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에서 공통으로 많이 쓰고 있는 장치인데 일반적으로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 유닛이 있고 그 마이크 유닛에서 나오는 값을 아두이노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회로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크에 입력되는 소리에 비례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여러분들 이미 이제 익숙해졌겠죠. 0부터 1023까지 사이에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리가 크면 클수록 높은 값이 나올 것이고 소리가 작으면 낮은 값이 나올 겁니다. 디지털 출력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말하자면은 이제 스피커인 거죠. 그럴 경우에 소리가 너무 크면 터질 수도 있으니까는 내장 저항, 여기 포텐시오미터 보이죠? 요걸 사용해서 임기값을 조절해 가지고 그 출력되는 소리를 갖다가 조절한다는 겁니다. 이왕 마이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이크의 유닛의 종류를 잠깐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험에 쓰는 것은 콘덴서 마이크이긴 하지만은 이거 말고도 마이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그리고 지금 얘기한 콘덴서 마이크, 그리고 카본 마이크 같은 마이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이크 그러면 흔히 떠올리는 게 요거죠. 예, 방송에서 녹음할 때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물론 대부분은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일부 다이나믹 마이크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크리스탈 마이크는 이제 크리스털, 즉 수정을 의미하는 건데 엄격히 말하면 수정은 아니에요. 수정은 아니고 이제 광석 물질인 압전 소자를 사용해서 압을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장치입니다. 압전 소자는 압력이 가해지면은 그 전기가 발생되죠. 정전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발생되는 정전기를 바로 그 소리에 비례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크리스탈 마이크 많이 썼습니다. 방송에서 쓰고 일반적으로 많이 썼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대부분 크리스탈 마이크보다는 훨씬 더 음향적으로 성능이 좋은 그런 다이내믹 마이크나 콘덴서 마이크를 많이 쓰고 있죠. 다이내믹 마이크는 보이스 코일이 움직이는 것 갖다가 전기 신호를 변하는 것인데 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소리가 들어오면은 요 보이스 코일이 있어요. 이게 움직입니다. 요 까만 건 자석입니다. 이 보이스 코일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석이 더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소리 진동에 의해서
코일을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코일이 자석에 의해 가지고 전기가 발생되는 그런 원리로 소리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다이내믹 마이크는 그 마이크의 그 사운드 레인지도 높고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를 갖다가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썼던 마이크인데 요새도 뭐 꽤 씁니다. 뭐 콘덴서 마이크만큼이나 많이 쓰긴 하지만은 점차로 콘덴서 마이크에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콘덴서 마이크는 정전 소자의 정전 용량, 즉 콘덴서의 저장 용량을 변화시켜서 그 전기 신호로 바꾸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콘덴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별도로 마이크에 전원을 넣어줘야 돼요.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콘덴서 마이크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콘덴서 마이크 쓸 경우에는 대개 요 캐논 잭, 이렇게 3개의 선을 가지고 있는 캐논 잭을 갖다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2개는 마이크 신호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원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지금 전원이. 캐논 잭이 여기도 있네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잭이 바로 캐논 잭입니다. 지금 녹화 중에 사용하는 마이크인데 지금은 이 마이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2개는 마이크 라인이고 1개는 전원입니다. 이 전원 라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마이크는 동작하지 않아요. 이름은 캐논 잭이라고 합니다. 캐논. 그리고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카본 마이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탄소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탄소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움직이면은 저항이 변하기 때문에 그 저항값이 변화해서 전기 전류량이 바뀌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거 옛날에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어디서 썼느냐? 바로 전화기예요. 지금 말하는 휴대폰 그런 전화기가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쓰는 그 옛날 구식 전화기 있잖아요. 다이얼 돌리는 거. 예. 그 전화기에 사용하는 마이크. 그게 바로 카본 마이크입니다. 그게. 예.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 같이 생긴 그 전화기에 쓰는 마이크는 거의 대부분 다 카본 마이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전화기 자체를 안 쓰죠. 자체를 안 쓰고 전화기가 이제 퇴보하면서 이런 카본 마이크도 점차 기술 필드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콘덴서 마이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콘덴서 마이크 유닛을 사용해 가지고 마이크 음압을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험 예제 6-6인데 마이크로폰을 갖다가 아두이노 연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 가지고 뭐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박수를 치든지 해가지고 소리를 내 가지고 그때 발생하는 소리가 0부터 1023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소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리얼 모니터로 또는 LCD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 자체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마이크의 입력 모드를 갖다가 A0에 연결하고 그리고 접지하고 콘덴서 마이크니까 전원을 5V 연결해 줘야 됩니다. 글쎄요, 마이크에다 전원을 연결하는 것이 이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닌 게 앞에서 봤던 다른 센서들 전부 다 전원 연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접지 그리고 전원 플러스 그리고 신호선을 아두이노 연결해 주면 끝입니다. 단자가 4개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 쓰질 않아요.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아두이노에다가 마이크를 연결해 가지고 한번 실험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 유닛이 아두이노에 연결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마이크 유닛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스케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가지고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값을 갖다가 LED로 표시하는 그러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케치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그 LED를 8개를 연결해 가지고 그 사운드 그래프를 보여주는 걸로 했지만은 지금 이 실험에서는 그 대신에 LCD를 사용하겠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갖다가 좀 표시를 해보기 위해서 LCD에다가 그 ADC 결과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운드 레벨을 표시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LCD를 먼저 설정해주고, 그리고 사운드 핀은 물론 이제 A0로 받으니까 이제 제로가 되겠죠. 네, LCD 초기화 시켜주고 처음에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ADC 값과 그 다음에 마이크의 레벨, 사운드 레벨 값을 표시하는 그러한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루프에서 아날로그 리드를 해가지고 그 값을 갖다가 50부터 900까지의 값을 갖다가 0부터 100까지의 그 사운드 레벨로 바꿔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0부터 900으로 하지 않고 50부터 900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50 이하의 값은 이건 노이즈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건 잡음이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고 나머지 실제 소리만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50Hz 이하의 소리는 이건 뭐 울림이라든가 뭔가 부르르 떨리는 것 같은 그런 잡음이죠. 특히 요새 이제 많은 에어컨 잡음 같은 거, 선풍기 잡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전부 다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성 부분만 0부터 100까지의 레벨로 나눠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LCD에 표시를 하고 우리가 매번 확인할 수 있도록 1초마다 이 소리의 값을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죠. 예, 실행이 됐습니다. 자, LCD 화면을 보면은 예,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ADC 값이 표시되고, 그리고 마이크 레벨이 여기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예, 지금 마이크에서 받는 소리가 이제 입력이 ADC 값은 나오고 있죠. 근데 마이크 값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 이유는 지금 여기 1초마다 한 번씩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큰 소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큰 소리를 내면은 아마 이 사운드 레벨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실험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응용 실험이 있죠. 이 응용 실험은 LCD로 그 레벨을 나타내는 것 대신에 삼색 LED를 사용해서 소리의 레벨을 말하자면 3단계로 나누는 거죠.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소리 레벨에 따라서 다른 색깔의 LED가 점등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0부터 1023까지 출력값을 갖다가 대략 한 330 정도씩 나눠 가지고 한 400 정도 나누면 되겠네요. 400 정도씩 400 정도로 나눠 가지고 각 구간에 해당되는 소리 크기면은 그 해당 구간에 대한 색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구간이 바뀌면은 색깔이 바뀌도록 만드는 거죠. 사실 이걸 어떻게 만들지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간을 나눠도 되는데, 생각보다 큰 소리가 나려면은, 즉 1023에 가까운 소리가 나려면은 굉장히 큰 소리가 나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0부터 1023 사이를 갖다 대등분할 거 없이 뭐 소리가 낮은 쪽, 작은 쪽을 갖다가 좀 셋으로 나눠가지고 해도 충분할 겁니다. 하여간 요건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고 어떤 범위로 구간을 나눠야지만은 LED가 좀 화려하게 색깔이 뭐 소리가 변하면 왔다 갔다 뭐 이불 켜졌다 저불 켜졌다 소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LED가 바뀌는지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흥미가 있을 만한 그런 실험 내용이기 때문에 요 응용 실험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실험 보고서에 꼭 넣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뭐 하고 싶은 사람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죠? 네. 실험이 5가지이고, 그리고 여러 센서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써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좀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케치 프로그램 봤을 때 결국은 이 센서들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아날로그 입력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스케치 프로그램은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여기다 여러분들이 LCD를 뭐 ISQC를 붙이느냐, 아니면 와이어 방식을 붙이느냐,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센서가 바뀌어도 결국은 아날로그 입력, 즉 A0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아날로그 리드를 해가지고 그것을 맵으로 일정 범위로 다시 변환을 한 다음에 LCD나 아니면 시리얼 모니터로 표시한다는 것뿐, 사실은 5개의 실험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실험이 많다는 생각보다는 야, 이번엔 좀 빨리 끝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른 종류의 센서를 사용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했던 그 스케치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센서의 종류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한 주도 다들 수고하기 바라요. 안녕.